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노무현 시민센터 관련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는 봉하마을에서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 소위 말해 노무현 기념관을 정식 개관했는데요. 오는 9월 23일엔 노무현 시민센터가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드웨어는 준비가 되었으니 이젠 소프트웨어에 집중할 예정이고요. 더 많은 시민들과 폭넓게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준비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방송, 청년 청소년들과의 공부 모임 등을 고민 중인데 관련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편하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주제인데요. 뉴스타파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폭탄을 터뜨렸죠. 녹취록을 공개한 건데요. 긴 내용이라 간략하게만 요약해보면 김건희 씨와 증권사 담당 직원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된 겁니다. 김건희 씨는 직접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는 게 드러난 거고요. 주가 조작 선수로 알려진 이모 씨의 핑계를 댔지만 그게 거짓말이었음이 탄로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당시 주가 조작 선수 이 씨와 김건희 씨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해명을 했었죠. 손실을 봐서 김건희 씨는 거기서 안 되겠다 해서 돈을 빼고 그 사람과는 절연했다. 21년 10월 15일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분명히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그 해명은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는 게 드러난 거죠. 통화 녹취록이 대놓고 공개가 됐고요. 매수를 논의하고 있는 종목은 바로 도이치모터스입니다. 이렇게 최종 승인을 받은 내용까지 공개가 됐고요. 대선 과정에서 신한증권 투자 계좌 내역 공개로도 떠들썩하지 않았습니까? 2010년 1월 12일이 김건희 씨 계좌로 처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한 날로 알려졌는데 윤석열 측에선 주가 조작 선수 이 씨가 주문한 거다 이렇게 설명했었지만 재판 과정에서 공개된 녹취록을 보면 김건희 씨가 직접 주문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거고요. 지난 2월에 뉴스타파는 한국거래소 데이터를 기반으로 거래 패턴을 분석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씨가 직접 주식 매수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도 있는데 이번에 제대로 드러났네요. 5월 27일 법정에선 또 다른 녹취록도 공개됐습니다. 1월 12일 통화가 있었던 그 다음날 1월 13일에 김건희 씨와 증권사 담당 직원이 통화한 녹취가 나온 거죠. 이건 1월 13일자 통화 녹취록이고요. 이외로도 검찰의 딜레마에 대한 내용도 나오는데 뉴스타파 영상에 조회수가 늘어나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노출되는 게 중요하니 그 영상이나 기사에서 자세히 챙겨보시길 권하고요. 결론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말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명백해졌는데 여기에 우리가 총력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많은 시민들도 벌써 엄청나게 많은 댓글을 달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이면 검찰이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검찰은 할 리가 없다. 그럼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되는 거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공정에 대해 선택적 분노하던 사람들은 봐라. 이런 지적까지도 빠짐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뉴스타파 유튜브 영상도 링크 댓글로 고정해둘 예정이니 영상이 끝나고 시청하러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외로도 뉴스타파는 특수활동비 등 예산정보 공개 여부를 두고도 계속 주목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 측에선 예산정보의 비공개 주장과 사유를 다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며 시간을 끌고 있지만 올해 안에는 윤석열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항소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며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도 전했습니다. 정말 큰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고요. 이외로도 MBC에서도 이렇게 과감하게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선 저들이 부당한 짓을 못하게 정신 바짝 차려야 될 때라 생각하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 이재명의 민주당이라 정말 다행이란 반응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로도 김의겸 의원은 김건희 씨의 보석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숙대 재학생들도 김건희 논문 관련해서 본조사에 착수해야 된다며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온라인 서명운동이 시작됐고요. 이런 불공정한 김건희 씨를 열심히 옹호하던 진중권 씨가 다시 교수가 됐다고 합니다. 저런 불공정, 위선, 내로남불의 끝판왕인 사람들 역시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마어마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라 생각하고요. 친윤 스피커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는데 저런 사람의 목소리를 객관적이라고 보도하는 언론도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이고요. 저도 계속 목소리를 낼 예정입니다. 반면 정경심 교수님은 지금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고민정 최고위원은 한동훈 장관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측은 어영부영 시간 끌고 있는데요. 박근혜 씨 관련해선 조국 전 장관이 어깨 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고 직권으로 입원 및 수술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당시에도 구체적인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닌데 지금 정경심 교수님 같은 경우엔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구체적 계획이 없어서 그냥 어쩔 수 없었다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진단서를 보더라도 척추 협착, 추간판 탈출,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에 하반신 마비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이걸 가만히 방치할 수가 있습니까? 저렇게 막 나가고 국민을 계속 분열시키고 있으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20%대에 갇힌 거 아닙니까? 벌써부터 한동훈 장관이 대권주자 선호도로 나오는 것 자체도 코미디고요. 7월 4주차부터 6주째 20% 중후반대에 갇힌 겁니다. 이에 대해서도 핸드폰 비밀번호도 못 밝히고 자식들도 허위 조작으로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 어이가 없단 반응이 쏟아지고 있고요. 저들이 저렇게 막 나가는 만큼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의 역할이 더더욱 관심을 받고 또 대다수 시민들이 의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